여기는 뭐 윤곽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리프팅 레이저를 해야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근육 묶기를 해야 되는지 거상을 해야 되는지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른데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오라트 성형외과 송신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받는 피부과 시술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내원하실 때 이제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내원을 하실 텐데요. 얼태기가 왔다든지 바쁘게 살다가 거울을 봤는데 상태가 좀 예전 같지 않을 때 이때 성형외과를 가야 할지 아니면 피부과를 가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. 피부 관리만으로는 좀 안 되는 부분을 같이 편하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같은 리프팅을 하더라도 성형외과에서는 수술실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라낸다든지 중안면 그리고 눈 아래쪽 같은 경우에 구조가 좀 흐트러져 있는 부분을 좀 더 중첩시켜주고 또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외과적인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보니 환자분 상태에 따라 그리고 환자분 현재 놓여진 어떤 처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넓다고 생각합니다. 얼굴에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피부이니만큼 저희가 피부를 건강한 토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토양이 비옥해 윤기가 나고 대지가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피부 전체에 특정 에너지를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잘 줘서 토양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성형외과에서 충분히 조직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잘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장비가 또 잘 나와 있어서 의사가 이제 어떤 피부층을 보는 관점 그리고 개념에 따라서 훨씬 빠르고 좋은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리프팅 레이저 그리고 뭐 수술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.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, 여기는 흡입을 해야 되는지, 여기는 뭐 윤곽주사를 맞아야 되는지, 아니면 뭐 리프팅 레이저를 해야 되는지, 수술을 해야 되는지, 근육 묶기를 해야 되는지, 거상을 해야 되는지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른데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. 근데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는 연부 조직의 두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연부 조직의 처짐 정도. 예를 들어 얼굴이 뭐 너부대대해요. 20대 여성입니다. 그러면은 이 눈 꼬리 바깥쪽 부분은 저희가 흡입을 다 할 수가 있어요. 입꼬리 바깥쪽, 눈꼬리 바깥쪽은 흡입으로 가능하고 수술적 치료가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얼굴이 이만큼 크다 하면은 이쪽은 다 흡입을 해가지고 볼륨을 낮춰주고 여기는 근육을 좀 재조작을 해가지고 목선이 이제 한 100도, 90도 정도 나오는 게 이제 예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각도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안쪽에 또 살이 좀 많고 내 광대 앞에 뭐 볼살이 많다.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흡입으로 하면 오히려 출혈이 더 날 수도 있고 그런 부위는 출혈이 한번 나면은 피 자체가 안쪽에서 굳으면서 혈종이 되고 그거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. 그런 쪽은 오히려 피부과 시술, 뭐 레이저, 윤곽주사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성형외과에서의 어떤 시술에 대한 접근은 이걸로 되지 않는 거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걸로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가장 좋은 적합한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. 그래서 성형외과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까지 하는 성형외과는 더 옵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저희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환자분께 제일 맞는 건 이겁니다. 근데 보통은 그거 하나만으로 또 잘 해결이 되진 않아요. 그래서 이것도 하고 좀 잠시 뒤에는 이것도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운동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. 근데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말이냐 라고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. 근데 그거를 피트니스 센터 가서 이거 하시고 피부과 가서 이거 하시고 성형외과 가서 이거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의가 추천해 드리는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. 또 한 번은 이제 40대 여성분이었는데 저는 40대에서는 사실 이중턱 근육 묶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그분은 좀 많이 여기가 탄력이 되게 많이 있으시고 되게 좋으셨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. 근데 여기는 탄력이 충분한데 이 얼굴 쪽은 또 탄력이 좀 없으신 거예요.
그런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그 부분을 뭐 실리프팅을 해라, 거상을 해라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았고,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짐이 확실히 좀 있었고, 그 처짐이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한 처짐이었기 때문에 이걸 실리프팅으로 해서 그 근막을 뭐 저희가 당기고 그러면은 좀 너무 어색한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울세라를 추천드렸고, 울세라로 많은 효과를 보셨어요. 오히려 여기가 약간 꺼지고 그런 부분이 좀 채워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얼굴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각각에 맞는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성형외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피부층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저희가 각 층에 맞는 기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스킨 부스터나 울세라 같은 강한 파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일부 시술은 아무래도 아프기 때문에 수면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. 성형외과 직원들은 항상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수면 마취 베이스의 시술, 그리고 전신 마취도 많이 하니까 더 편안하게 이제 환자분들을 안심시켜드리고 좀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다루는 피부 시술은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라트 성형외과 송신영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